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지능소프트웨어 연구실 박사과정 서혜인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세미나 주제는 Masked Autoencoders or Scalable Vision Learners입니다. 이미지에서 유명한 레즈넷에서 1저자였던 카밍허가 1저자로 참여한 논문이고 페이스북 AI 리서치라고 하는 페어팀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아카이브에 작년 11월 11일에 버전 1이 올라왔고 현재는 CVPR 2022에서 리뷰 중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 논문의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미지를 패치라고 하는 작은 단위로 쪼개서 일부를 마스킹한 다음 이 마스킹된 부분을 다시 복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딥러닝의 발전으로 캐패빌리티와 캐패시티가 큰 아키텍처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의 발전으로 이런 100만 장 정도의 이미지는 쉽게 오버피팅이 가능해지면서 더 많은 데이터인 수억 개의 라벨링된 이미지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요구는 이제 NLP 분야에서 셀프 슈퍼바이스드 프리트레이닝 방식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해결이 됐는데 이 데이터의 일부를 마스킹해서 제거하고 또 삭제된 내용을 예측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100 billion 파라미터 100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들에 대해서 훈련이 가능해집니다. 사실 마스크드 어터인코더는 기존에도 있던 이 디노이징 어터인코더의 일반적인 형태고 또 자연어뿐만 아니라 비전 분야에서도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버트 모델이 나오기 전에 비전 분야에서 이와 유사한 연구가 있었지만 버트 성공 이후에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마스크드 어터 인코딩이 자연어랑 비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각각 논문에서 답을 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키텍처가 다르다는 겁니다. 비전 쪽에서는 그동안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CNN이 지배적이었는데 이 컨볼루션은 일정 그리드로 나뉘어 작동해서 이 자연어 처리에서 사용되는 마스크 토큰이나 포지션 임베딩 같은 것들을 이 컨볼루션 구조에 적절히 통합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아키텍처의 격차는 비전 트랜스포머의 도입으로 해결되었고 더 이상은 걸림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포메이션 덴시티가 다르다는 겁니다. 언어와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많은 신호이기 때문에 하일리 시멘틱하고 또 인포메이션 덴스가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게 돼서 문장에서 중간에 단어 몇 개를 누락시키고 맞추는 방식으로 학습을 해도 정교한 언어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지는 이 픽셀 하나하나가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공간 중복성이 높은 내추럴 시그널이고 높은 수준의 이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이런 주변에 인접한 패치들을 볼 수 있으면 누락된 패치를 복구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태스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오토인코더에서의 디코더 역할이 텍스트랑 이미지에서 다르다는 겁니다. 디코더는 주로 이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으로부터 인풋에 매핑하게 되는데 이 비전에서는 누락된 디코더가 누락된 픽셀을 재구성하기 때문에 이 위에서 말했다시피 시멘틱 레벨이 낮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나 이런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누락된 단어들을 예측하기 때문에 그 단어들이 실제로 높은 정보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버트에서의 디코더는 사실 MLP와 같은 그런 간단한 모델들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미지에서는 디코더의 설계가 이런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의 시메틱 레벨을 결정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말한 분석들에 의해서 논문에서는 비전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위한 마스크드 어터 인코더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고 또 확장 가능한 형태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높은 마스킹 비율입니다. 이 이미지를 패치로 쪼갠 다음에 75% 정도 마스킹을 해서 이 패치들 간 공간 중복성을 제거했고 또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코더랑 디코더의 크기가 다르게 되는데
이런 비대칭 어시메트리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사용하였습니다. 위에서 75%를 마스킹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마스킹되지 않은 나머지 25%만을 인코더에 입력으로 넣어서 처리를 해서 그런 메모리 사용량도 줄이고 또 학습 속도도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선학습 시간을 3배 정도 더 단축시킬 수 있었고 메모리 소비도 줄였기 때문에 더 큰 대규모 모델에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잠깐 VIT 모델에 대해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대부분 사용되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비전 분야에 적용한 게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VIT입니다. 기존에 비전에서 많이 사용되던 이 CNN 구조를 트랜스포머로 대체하게 되었고 방법을 짧게 설명하자면 이 왼쪽과 같은 이미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이미지를 패치라고 하는 작은 조각들로 쪼개게 됩니다. 지금 예제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의 이미지를 3x3으로 총 9개의 패치들로 쪼갰고 이 패치들을 일렬로 쭉 나열을 해서 플래튼하게 시킨 다음에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해 임베딩을 하고 각 이미지별로 포지셔널 임베딩을 라고 해서 이런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임베딩이랑 더해서 트랜스포머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는 우리가 아는 그런 버트에서 사용되는 구조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트랜스포머 구조를 이미지에 적용하기 위해서 일부 변형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문에서 MAE가 VIT 모델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어프로치에 대한 내용인데 논문에서의 이 마스크드 어터 인코더는 일반적인 어터 인코더의 컨셉과 같다고 합니다. 인코더가 이런 오리지널 시그널을 입력으로 받아서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디코더는 그 만들어진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으로부터 다시 오리지널 시그널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오토 인코더와의 차이점은 아까도 말했듯이 어시메틱 디자인을 활용했다는 겁니다. 인코더에서는 마스킹되지 않은 토큰만 입력으로 넣어주고 디코더는 인코더보다 좀 더 가볍게 모델링하고 마스크 토큰을 붙여서 입력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디코더에서만 이 마스크 토큰이 사용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잠깐 앞에 그림으로 다시 설명하자면 입력 이미지를 패치들로 쪼개고 이제 높은 비율인 한 75%로 먼저 마스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스킹된 패치들이 회색깔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나머지 마스킹되지 않은 25%만이 인코더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인코더에서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하고 디코더를 갈 때 이 회색 부분이었던 마스크 토큰을 사이에 집어넣고 디코더를 통과시켜서 다시 원본의 이미지를 복원하는 형태로 학습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방법론을 하나씩 보면 먼저 마스킹 부분입니다. VIT 모델과 같이 이미지를 이 겹치지 않는 패치로 분할을 하고 이 패치들의 집합에서 부분 집합을 샘플링하고 나머지 선택되지 않은 패치들은 마스킹을 진행하게 됩니다. 샘플링 방식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균일 분포를 사용을 했고 논문에서는 이걸 랜덤 샘플링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한 이유는 다른 샘플링을 활용하게 되면 중앙 부분만 높은 비율로 샘플링이 돼서 그런 바이어스를 줄이기 위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스킹 비율을 75%로 높게 설정해서 중복성을 제거했는데 이거는 이제 인접한 패치들을 참고해서 마스크드 패치를 찾아낼 수 없도록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마스킹 비율을 높게 설정했습니다. 피겨 2가 그 예제인데 이제 이미지넷의 밸리데이션에 대한 이미지 예제입니다. 왼쪽이 마스킹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고 가운데가 MAE로 복원한 이미지 그리고 오른쪽이 원본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지금 마스킹 비율을 80%로 설정을 해서 총 196개 중에 39개만 남아있고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로스 펑션을 민 스퀘어드 에러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가 조금 완벽하게 복원되진 않고 약간 뿌역 형태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럴듯하게 복원해낼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코코 데이터셋에 대한 예제이고 그리고 그림 4는
마스킹 비율을 75%, 85%, 95%로 설정했을 때 그런 복원된 이미지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이 75%가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MA 인코더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코더는 VIT로 사용했고 이 기존 VIT와의 차이점은 비지블한 것만 사용을 해서 마스킹되지 않은 패치들만 톡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VIT와 동일하게 인코더는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해 임베딩되고 또 포지셔널 임베딩과 더해지게 됩니다. 위에서 비지블한 것만 사용된다 했는데 전체 패치 중에 75%가 마스킹되었다고 하면 이 마스킹되지 않은 나머지 25%만 인코더의 입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존보다 훨씬 메모리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코더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디코더는 인코딩된 인코디드 비지블 패치와 마스크 토큰으로 구성이 됩니다. 모든 토큰에 포지셔널 임베딩을 추가해서 이 마스크 토큰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디코더도 마찬가지로 트랜스포머 블럭을 구성을 했고 또 디코더는 이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입력 이미지를 복원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는 인코더로부터 잘 학습된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해서 이미지 레코그니션 같은 태스크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코더와 디코더가 독립적으로 설계가 가능해서 논문에서는 이 디코더를 인코더보다 더 작은 사이즈로 활용을 해서 토큰당 계산량이 10% 미만인 10분의 1 사이즈로 활용을 해서 선학습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다음은 로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마스킹된 패치의 픽셀 값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복원된 이미지와 원부분 이미지 사이의 민스퀘어드 에러를 통해 계산하게 됩니다. 버트랑 유사하게 마스킹된 패치들에 대해서만 로스 계산을 진행하게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복원하는 것보다 이 평균과 포준 편차를 사용을 해서 정교하던 입력값을 복원하는 것이 성능 향상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뒤에 실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이 이미지를 패치로 나눈 다음에 리니어 프로젝션과 포지셔널 임베딩을 통해 토큰을 만들고 각 토큰을 랜덤 셔플하여 마스킹 비율만큼 마스킹을 진행하고 또 세 번째는 마스킹되지 않은 패치들에 대해서만 인코더 입력으로 들어가고 인코딩돼서 나온 인코디드 패치와 앞에 있던 마스크 토큰을 리스트업해서 기존 위치로 언셔플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때 위치 정보를 알기 위해 포지셔널 임베딩을 추가해서 디코더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실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이미지넷 1K 데이터셋에 대해 셀프 슈퍼바이즈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했고요. 또 엔드-투-엔드 파인튜닝과 리니어 프로빙을 통해 모델의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베이스라인은 VIT 라지 모델을 사용했는데 이 모델의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오버핏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면은 VIT 라지 모델을 바닥부터 학습한 것이 76.5%고 이 가운데는 논문에서 여러 임플리멘테이션을 통해 학습을 했을 때 82.5%, 그에 비해서 MAE를 베이스라인만 학습을 했을 때 84.9%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VIT를 바닥부터 학습한 것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스킹 레티오에 대한 설명인데 논문에서는 이런 최적의 마스킹 비율을 찾기 위해서 10에서 90%까지 비율을 바꾸면서 실험을 진행했고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리니어 프로빙과 파인튜닝 모드에서 한 75%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버트의 경우에는 전체 토큰에서 15%만 마스킹을 진행하고 MAE는 75%를 마스킹했는데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런 비전 분야에서의 모델들은 대부분 20%에서 50% 정도밖에 마스킹하지 못했는데 그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래 피겨 5를 보면은 이 리니어 프로빙과 파인 튜닝에서의 그래프 추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먼저 아래 리니어 프로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니어 프로빙은 마스킹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성능도 증가해서 이 최대 격차가 한 20% 정도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스킹 레티오가 10%일 때는 54.6인데 성능이 이 마스킹 비율이 75%까지 올라갔을 때는 성능이 73.5로 20% 조금 안 되게 성능이 차이가 나는데, 그에 비해서 이 파인 튜닝은 생각보다 성능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0%일 때도 83.2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이 40%에서 80% 정도의 마스킹을 하게 되면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코더 디자인입니다. 뎁스랑 위드스로 나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테이블 1에서의 모든 결과는 이 MAE로 선학습한 다음에 이미지 레코그니션으로 다운스트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FT는 파인 튜닝, LIN은 리니어 프로빙으로 나타내고 있고, 성능은 모두 어큐러시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색으로 네모박스 친 부분이 이 MAE의 디폴트 세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거는, 아까 디코더가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만 쓰인다고 했는데 이 선학습할 때만 디코더가 사용이 되고, 이후에 이미지 레코그니션과 같은 태스크를 할 때는 인코더에서 만들어둔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만 갖고 진행하게 됩니다. 이 리니어 프로빙을 먼저 보면은 디코더 블럭의 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코더 블럭이 1개일 때는 성능이 65.5%였는데 8개로 늘렸을 때 73.5로 최대 8%까지 성능을 개선했고, 또 이 리니어 프로빙 결과에 대해서 저자들이 말하길 인코더의 마지막 몇 개 레이어는 이런 리컨스트럭션을 위해 스페셜라이즈 되어 있지만 이미지 레코그니션에서는 조금 관련이 덜하기 때문에 더 많은 레이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파인 튜닝인데, 이 파인 튜닝은 디코더 블럭이 1개만 있어도 84.8%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파인 튜닝의 경우에는 인코더의 이 마지막 레이어를 조정해서 이미지 레코그니션을 하기 때문에 디코더 블럭이 그냥 1개 이상만 있으면 성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서 블럭 수를 줄여서 더 적은 디코더로 훈련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습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디코더 위드스인데, 이 차원에 따라서 다양하게 실험을 진행했고, 기본적으로는 512차원에서 괜찮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파인튜닝 같은 경우에는 디코더 차원이 적을수록 조금 더 성능이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MA 디코더는 8개의 블럭 그리고 512차원을 사용을 했고요. 이 VIT 라지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VIT 라지는 24개의 블럭 1024차원이기 때문에 이와 비교했을 때 훨씬 MA는 적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산량도 VIT 모델보다 훨씬 적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스킹 토큰 사용 그리고 리컨스트럭션 타겟에 대한 건데, 우선 MA 인코더에서는 마스크 토큰은 사용하지 않고 디코더가 들어가기 전에 인코디드 패치와 함께 붙여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마스크 토큰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정확도가 더 향상이 됐고, 또 전체 플럭스가 3.3배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마스킹 토큰을 사용했을 때 리니어 프로빙에서는 성능이 굉장히 낮게 59.6%를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컨스트럭션 타겟은 패치별로 노멀리제이션을 진행해서 성능을 향상시켰는데, PCA나 DVA 같은 방식들도 사용을 했지만 그냥 픽셀 노멀리제이션을 사용한 성능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에 대해서는 랜덤 허리젠탈 플립과 크로핑만을 사용을 했고, 이 어규멘테이션을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는 성능이 향상이 됐지만 그닥 큰 파인튜닝 쪽에서는 그닥 큰 성능 향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의 그런 다른 데이터 어규멘테이션 기법은 성능을 좌우할 수 있지만 MA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로버스트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샘플링에 대해서는 3개 정도 비교를 했는데, 이 랜덤하게 마스킹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피겨 6에서 가운데 블럭 단위로 하는 마스킹을 한 75%로 진행을 했을 때 성능이 좀 낮았고,
대체로 결과도 좀 블러 처리된 느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드에 기반한 마스킹은 트레이닝 노스는 낮았지만 그런 복원된 이미지의 퀄리티가 조금 떨어졌다고 합니다. 다음은 트레이닝 스케줄인데 우선 800회포까지 선학습 한글어 성능을 평가했는데 논문은 이후에 1600회포까지 추가로 학습을 진행해봤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회폭이 증가할수록 정확도가 꾸준히 향상이 돼서 성능이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은 비전 분야에서 다른 셀프 슈퍼바이즈드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이 MA 모델을 사용했을 때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논문에서는 NLP에서 사용되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비전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MA를 제안을 했고 굉장히 높은 마스킹 비율을 사용을 해서 이 주변 픽셀을 활용해서 예측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인코더에서는 마스킹되지 않은 언마스크드 패치만 사용을 해서 대량의 데이터에 대해 조금 빠르게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파인 튜닝을 진행해서 그런 확장 가능한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